네, 증시 콜라텍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수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조하영입니다. 저희 증시 콜라텍 방송에서는요, 현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핵심 공약주까지 준비해 뒀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은 데다가 내일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 변동성 장세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코스피는 1.4%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코스닥도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흐름 속에서 눈여겨볼 섹터는 단연 반도체였는데요. 오라클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고요.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대비 176% 상승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을 불어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변동성 장세 속에서 특히나 대응 전략이 굉장히 궁금할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저희 전찬남 전문가님께서 상세한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저희 증시 콜라텍 커리큘럼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커리큘럼은요, 지금 꼭 주목해봐야 될 국내 증시 핫 이슈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내일장에서 저희가 또 주목해볼 만한 단 하나의 시크릿 종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저희 전찬남 전문가님의 생방송 공략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동성이 심한 장세 속에서도 전찬남 전문가님의 공략주들은 상승해낼 수 있었던 종목들이 참 많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종목 보시면요. 네, 우선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1월 14일에 공략을 해드렸고요. 이 이란과 미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 전체에 반영이 됐을 때도 꾸준히 상승을 내주면서 오늘장에서 114%의 상승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공략해드린 계양전기는요. 보시는 것처럼 7,360원 부근에서 공략해드려서 이번 주 월요일 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던 검은 월요일에도 상승을 내주면서 결국 단기간에 12.6%의 상승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더불어 사막 콘덴서까지 세 자리의 상승률 114% 달성한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전찬남 전문가님의 증시 콜라텍 함께 하신 분들은요.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좀 든든하고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다양한 인사이트들 얻어가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저희 공부방 입장 가능하시겠고요. 저희 전찬남 전문가님께서 실시간으로 변동성 장세에 대응하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두셨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전찬남 전문가님께서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콜라텍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밤 힘차게 달려주실 영웅 전찬남 전문가님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요일 밤 10시의 남자, 여러분들 계좌에 매주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큰 종목, 수익 나올 가능성이 큰 종목만 콕콕 집어서 알려드리고 있는 증시콜라텍의 히어로 영웅 전찬남입니다. 요즘에 조금 미국과 이란의 좀 전쟁으로 인해서 국내 시장이 정말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일주일 사이에 서킷 브레이커 또는 뭐 사이드카 이거 같은 경우만 몇 번이 걸리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조금 변동성이 큰 시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영웅 전찬남이 이렇게 좀 변동성 큰 시장 가운데서도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큰 종목 오늘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셔가지고 앞으로도 다음에도 이 어려운 시장에서 증시 콜라텍과 또 영웅 전찬남과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부터 중동발 리스크가 번지면서 유가가 폭등을 했었죠. 이에 우리 시장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되면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급락했냐는 듯 우리 시장 하루 만에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면서 어제는 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었죠. 이렇게 어제 오늘은 또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증시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변동성이 당분간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님께서 분석해 주시는 오늘 시장의 흐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뭐 국내 시장의 흐름을 잠깐 좀 짚어드린다고 하면은 네. 일단 어제는 우리가 좀 냉탕이었다면은 오늘은 좀 온탕이었다. 그리고 또 내일은 냉탕이 될 수 있고 또 역시나 온탕이 될 수 있는데 일단은 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국내 시장이 크게 조금 업 앤 다운 하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전일 국내 시장 같은 경우가 조금 큰 폭으로 조금 상승장 나온 이유 중에 하나 뭐였습니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하락장 나온 경우가 뭐였습니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끝까지 갈 거다라고 네.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장 마감하고 나서는 이미 우린 이겼다. 금방 끝날 그렇죠. 것이다. 끝날 네.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하니까는 이거 전쟁이 진짜 끝난 거 아니야? 라는 그 기대감에 유가 같은 경우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그에 따라서 뭐 비트코인 가격도 재차 상승 나오면서 실제로 시장 자체가 장 막판에 좀 좋아지는 모습 보여줬어요. 하지만 네, 지금 뭐 또 밤 사이에 또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라고 하시죠. 전쟁부 장관. 네네. 네, 전쟁부 장관이 정말로 오늘 밤에 뭐 엄청나게 큰 폭격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또 전운이 고조되는 모습 보여주면서 시장 자체가 크게 조금 변동성 폭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 보여줬어요. 한마디로 오늘 국내 시장의 흐름 같은 경우는 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 가지고 크게 좌지우지하는 시장의 모습인데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은 약세 마감을 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가 올 한 해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40조 가까이를 매도했다고 하는데 또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 2,540억 가까이 매도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실제로 조금 좀 코스피가 상승 나오는 데 있어서 외국인이 좀 발목을 잡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원달러율 같은 경우는 장중에 내려가는 모습 보이다가 다시 소폭 상승하면서 1,471원대까지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 뉴욕 3대 지수 같은 경우도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데 3대 지수 같은 경우는 흔히 좀 보합권에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도 국내 시장의 흐름과 별반 다르지 않게 1.43%대로 상승하며 마감했거든요. 네, 사실 뭐 일본과 뭐 대한민국 증시가 크게 괴리율 없이 비슷한 상승률을 보이면서 마감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향후 국내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요거는 차트 통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동안 쉼 없이 정말 달려왔습니다. 국내 증시가. 하지만 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때부터 미국과 이란의 조금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로 인해서 국내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고 그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 제일 크게 상승 나왔었던 반도체주 있죠.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지수 역시도 대형주들 상승 나올 때 지수 상승 나왔으니까 대형주들 하락 나올 때 지수 하락 나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 하락이 첫 번째 하락, 두 번째, 2차 하락까지 나오면서 시장 자체가
한때는 6,347까지 상승 같은 코스피가 5,000선까지 위협받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차츰 계단식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또 궁금한 희망을 거실 것 같아요. 아, 나 삼성전자 20만 원대 보유하고 있는데 네. 20층에 있는데 21층에 있는데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리고 현재 정치권에서는 또 코스피가 8천까지 갈 거다라는 또 전망까지도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가 한 번은 쉬어가는 타임도 필요하다라고 그렇죠. 봐요.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가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쉼없이 달려만 왔다. 네. 시장 자체가 계속 상승만 할 했다. 수는 없다. 예. 그리고 조금 더 큰 상승을 위해서는 조금 쉬어가는 구간도 필요하다. 예, 저는 무슨 전문가인 줄 알았어요. 네. 네, 이거 원래 우리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조금 시장 자체가 좀 쉬어가는 타임이 필요하다는 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또 태어나고 지금까지 크면서 아프지 않고 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아픈 적도 많았기 때문에 다 성장통이라고 합니다. 네. 성장통을 겪고 나서부터 우리가 다 이렇게 성장한 것처럼 주식시장도 코스피가 8천을 가든 만을 가든 간에 추가적으로 성장하려면은 이런 좀 성장통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나 계속 쉼없이 달려왔는데 그래도 좀 코스피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사실 코스피만큼이나 상승폭은 보여주지 않았지만은 3월 3일에 1215원까지 찍고 나서 이 미국과 이란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하락 나왔고 그리고 좀 지속적으로 상승 나오고 있지만은 그래도 결국에는 여기서 박스권에 갇힌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스피보단 그래도 코스닥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근데 다만 우리가 좀 3월에는 우리 아나운서님도 잘 아시다시피 외부 회계 법인을 통해서 상장 유지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은 상장 폐지해야 되는지 그런 감사 보고서 시즌이 있어요. 대한민국 그렇죠. 증시에서는 네. 한마디로 결산 보고서 시즌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거래소에 있는 종목들이 보통 여기서 적정 의견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 재무가 워낙에 좋지 않아서. 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좀 코스닥 거래소에 있는 종목들은 공략을 할 때 최소한 현금 유보율이 높은 회사, 재무가 조금 적자가 아닌 회사를 공략을 하셔야 결산 보고서 시즌에서도 정말로 좀 찬바람을 피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종목도 좋지만 코스닥 종목이 더 좋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종목을 투자하더라도 재무적인 걸 봐야 된다. 왜? 결산 보고서 시즌 때 의견 거절이나 한정 나오면 안 되니까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결산 보고서 시즌에서 찬바람을 피할 수 있는 좋은 인사이트 전해주셨습니다. 네, 우선 최근 급격하게 늘어났던 거래 대금에 비하면 어제 오늘은 비교적 잠잠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는 우선 1.4%가량 상승하는 흐름을 코스닥도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세일수록 시장의 재료들을 정말 꼼꼼히 하나하나 분석해 봐야겠는데요. 이번 주는 특히나 혼자서는 소화하기 힘든 이슈들이 정말 다양하게 터져 나왔던 만큼 전문가님의 도움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 시장에서 핫했던 헤드라인 기사들 좀 분석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이 3월 10일이잖아요. 네. 3월 9일 날짜부터 가져왔어요. 오, 네. 네, 일단 첫 헤드라인 뉴스부터 볼게요. 어제는 코스피가 진짜 8%나 급락했어요. 그렇죠. 월요일. 진짜 코인 시장보다도 비트코인 시장보다도 진짜 변동성폭이 더 컸어요. 국내 네. 시장의 흐름이. 그러면서 코스피가 8% 하락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500원 가까이 진짜 그 1,500원 근접치까지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주면서 1498. 난 무슨 대한민국에 전쟁 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상 증시에선 전쟁이었죠. 그리고 또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장중에 좀 이번 주 중에는 100달러까지 찍고 내려오는 모습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또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정부 같은 경우가 호르무즈 해협에 통과를 못하게 기뢰를 설치할 거다. 한마디로 바다에 지뢰를 설치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뢰를 설치하는 이란 선박을 10척이나 완파했다. 추가 타격 예정이라는 소식에도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그리고 사실 대외적으로도 이렇게 시끄럽지만은 국내에서는 이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가 이제 6개월의 유예 기간이 끝나고 어제 처음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시행되자마자 사장 나와! 이렇게 받았어요. 그렇죠. 네. 네.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참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제가 모시는 대표님한테 대표 나와!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네. 너가 대표하잖아. 대표의 대표 나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얘기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좀 산업에 전반적인 혼란이 조금 이뤄지면서 시장 자체가 크게 꺾이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세계 중앙은행에서 인플레이션 전쟁이 항상 시작이 되면은 당연히 미국 정부가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한 거잖아요. 네. 전쟁이 시작되면은 전쟁 시작한 지 이제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근데 미국 정부가 이 전쟁에 얼마 쓴지 알아요? 현재 얼마나 줬을까요? 대한민국 돈으로 8조 가까이 썼대요. 8조. 네, 그러면은 앞으로 향후 돈이 더 나갈 거예요. 전쟁에 쓴 것만 8조고요. 사회적 비용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물가 오른 거라든지 이런 사회적 비용만 하더라도 어마무시할 겁니다. 막대하죠. 막대할 거예요. 그리고 이 또 막대한 비용을 또 미국은 어떻게 이거를 다시 회복을 할 거냐? 당연히 전 세계 대상으로 관세 같은 경우는 계속 추가로 부과를 할 거고 추가로 부과하게 되면 전 세계 경제가 또 더욱더 위축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금리 인하, 지금까지는 금리 인하 분위기였지만은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 산업의 위축이 되고 경기가 위축되면은 당연히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의장이 거의 케빈 워시라는 사람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근데 그 케빈 워시라는 사람도 하필 또 매파적 인물이에요. 네, 금리 인상해야 된다. 양적 완화보다는 양적 긴축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인물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갈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조금 매매하기 어려운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냥 혼자 투자하면은 손실 볼 가능성이 큰 시장이 요즘 같은 시장이다. 어렵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혼자 투자하지 않고 우리가 혼자면 늘 외롭잖아요. 외롭죠. 주식 투자하지 않고 늘 그냥 밥을 혼자 먹어도 외롭고 또는 혼자 공부해도 외롭고 TV로 봐도 혼자 영화 보면 혼자 외롭잖아요. 외로워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혼자 하면 더 외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하지 마시고 영웅 전차남이 콕콕 집어드리는 공략주 같은 경우를 관심 있게 보시다가 공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 보고 싶다 또는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어딥니까? 여기입니다. 제가 손으로 딱딱 때리고 있는 이 QR코드에다가 휴대폰 기본 카메라 키시고요. 들이대세요. 사진 찍으라는 거 아닙니다. 들이대시면은 게시판 링크, 공부방 링크가 나올 거예요. 클릭해서 함께 하시게 되면 오늘 영웅 전차남이 가지고 나온 공략주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셨던 주식 기법이라든지 용어에 대한 것도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차남 전문가님께서 이번 주 우리 증시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다양한 이슈들을 브리핑해 주셨습니다. 노란 봉투법부터 시작해서 서킷 브레이커, 그리고 환율 시장 흐름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정말 전문가님 말씀대로 요즘 시장은 혼자서 대응하기는 참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전문가님께 질문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님, 그럼 이런 시장, 이런 좀 변동성 시장 흐름 속에서는 좀 시장을 지금 참여하고 계신 투자자분들께 어떤 코멘트가 필요할까요? 일단 저는 지금 현실적인 투자 전략을 좀 제시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투자 전략이냐면은 지금은 감정적인 매매를 절대 하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 자체가 올라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아, 제 수익 봤다는데 네. 내 주변에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SK하이닉스로 수익 안 본 사람이 없대. 나만 혼자 수익 못 보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뛰어들었어요. 수익을 봐요. 근데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알아요? 아, 어떡하지? 내 돈 어떡하지? 이 돈 이런 데 쓰려고 조금 결혼할 때 쓰려고 했던 돈인데 고점에서 물렸네. 어떡하지? 본전 찾아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매도할까? 한마디로 시장이 상승 나올 때는 지금이라도 살까 고민했다고 하면은 시장이 하락 나올 때는 또는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지금 팔까 고민을 해요. 후회하고 계시죠? 그렇죠. 네. 사람 마음이 굉장히 간사합니다. 투자할 때.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고 또한 시장 자체를 본인 스스로 분석하지 않고 남의 말 듣고 남이 수익 보는 거 보고 한마디로 내동매매했다가 소위 수익 받다가 또는 손실 보는 케이스다 보니까는 항상 좀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마음부터 다 잡아야 된다 보고 있어요. 투자할 때 여러분들이 물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이 수익 본 거 보고 처음 시작했다고 하면은요. 지금부터라도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정확히 왜 하락이 나오고 또는 하락이 나오지 않고 왜 변동성 폭이 크다고 하면은 왜 변동성 폭이 큰지, 왜 움직임이 큰지, 왜 주식시장이 코인판처럼 이렇게 움직이는지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 또는 분석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신다고 하면은 시장이 하락 나오더라도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견딜 수 있는 그런
조금 뭐랄까 멘탈이 조금 더 단단해진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대차나 삼성전자가 가야 지수가 상승 나온다고 하지만은 굳이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왜 공략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현대차의 파트너사 또는 삼성전자의 파트너사 같은 경우로 공략을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5% 6% 상승 나올 때 지수도 역시 5% 6% 상승 나와요. 하지만 삼성전자 5% 6% 상승 나올 때 반대로 삼성전자의 파트너사가 상한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회사를 공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변동성 폭이 큰 시장일수록 절대로 5개 이상은 넘어가면 안 돼요. 최소한 내가 뭘 샀고 그리고 어떤 종목을 공략을 했고 또 어떤 종목이 현재 손실 중이고 내가 총 투자 금액 가운데 투자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손실은 몇 %인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 수 있을 정도로의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플러스해서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한 섹터로 굳이 올인을 하시면 안 돼요. 아, 분산하자. 그렇죠. 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밥을 제가 차려드렸어요. 예, 그냥 제 와이프를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밥을 차려드렸어요 와이프한테. 네네. 근데 햄만 구워줬어. 어. 와이프 기분 안 좋아해요. 아, 그럼요. 예, 여러 가지 반찬 있으면 좋잖아요. 국 있고 고기 있고 여러 가지 반찬 물이 있고 하면은 여러 가지 반찬 딱 보기에도 예쁘잖아요. 골고루 섭취해야 또 영양분도 채워지죠. 그 말 하고 싶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주식이 우리가 밥 같은 경우도 골고루 섭취해야 영양분을 다 골고루 섭취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 것처럼 주식도 한 섹터에만 치중돼 있다. 근데 그 섹터가 오를 땐 좋겠지만은 떨어질 때는 진짜 지옥입니다. 생지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포트폴리오를 조금 다양하게 구성하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정말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보고 싶다. 또는 내 계좌가 한번 바뀌어보고 싶다, 회복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증시 콜라텍 본방을 사수하세요. 매주 수요일 밤 10시 합니다. 네, 매주 수요일 밤 10시에 박승재 TV에 통해서 하니까요. 이 증시 콜라텍 본방 사수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더 추가로 영웅 전차랑 통해서 좀 주식 좀 조언도 받아보고 싶고 공략주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입니다. 제가 탁탁 때리고 있는 이 QR 코드에다가 휴대폰 기본 카메라 다 켜셔가지고 들이대시면은 게시판 링크 또는 공부방 링크 나옵니다. 클릭해서 함께 하시게 되면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반드시 사야 되는 종목, 네, 반드시 사야 되는 종목이자 또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오를 가능성이 큰 종목, 네, 요 종목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동성 장세 속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또 어떤 종목이 저희에게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시장 대응 전략을 브리핑해드렸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오늘 우리 시장 아무래도 언급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 투톱, 즉 이 주도주 섹터 쪽으로는 자금 유입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럴 때 다음 투자자들의 수급이 들어올 섹터를 잘 선별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는 그럼 현재 좀 어떤 섹터를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지 좀 주목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님, 지금 반도체 투톱 수급이 아쉬운 상황에서 주도주 제외하고 좀 어떤 섹터가 분위기가 괜찮을까요? 저는 굳이 지금 현 시장에서 우리가 반도체에 집착을 할 게 아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남들이 하자고 할 때 전 안 합니다. 네, 남들이 보는 종목 같은 경우 전 안 봐요. 어떤 사람은 삼성전자가 막 15만 원 갈 때 막 삼성전자 20만 원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네. 물론 맞아서 다행이죠. 삼성전자가 21만 원, 22만 원까지 갔으니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남들이 삼성전자 얘기할 때 삼성전자의 파트너사나 현대차의 파트너사를 공략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수익을 크게 드리기도 하고 상승 나오는 종목을 많이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예로 어떤 게 있습니까? 삼성전자의 파트너사였던 사막 콘덴서라든지요, 그리고 피로 옵틱스라든지요, 미래 반도체라든지요. 그런 종목도 여러분들께 소개드려서 실제로 뭐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또 120%까지 상승 나오는 것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또한 또 어떤 종목이 있었죠? 현대차의 파트너사로 현대무백세 같은 경우 여러분들께 소개드리자마자 그건 진짜 400%, 500% 가까이 상승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종목은 물론 다른 타 경제 방송에서 어떤 전문가님들이 어떤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지금 현재는
반도체나 자동차에 집중할 게 아니라 저는 좀 원자재 테마에 한번 준비해보자. 아, 원자재 테마. 네, 원자재 테마에 주목을 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원자재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구리, 망간, 니켈, 코발트, 뭐 철강, 뭐 히토류도 포함되나요? 많고, 네.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여기 뭐 원유 같은 경우도 있죠. 네. 이 국제 유가 같은 경우 가격에 따라 오르니까요. 근데 저는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기본이 될 수 있는 알루미늄. 이 알루미늄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지금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이 종목에 대해서 이 섹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네 방송이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또 오늘 공략주 히든 종목 소개할 때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럼 제가 뒤이어서 오늘 영웅 전차남이 조금 이 방송에서 소개드린 종목들이 어떻게 상승률이 나왔는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볼게요.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오이솔루션 야 5G 통신 사업 재개 아마도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5G 통신 산업을 키우려고 한다라는 소식과 그리고 또 미국과 이란 전쟁에서 통신의 중요성이 조금 부각이 되면서 네, 실제로 이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가 15,100원에 영웅 전참이 1월 14일에 소개드렸는데 이게 오늘 32,450원까지 상승 나오면서 실제로 소개 당시보다 114% 가까이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굳이 제가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소개드리지 않았는데 소개드렸다고 하고 상승 나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양전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계양전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시기에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죠. 3월 4일에. 이건 이제 로봇 테마로 감속기, 한마디로 액추에이터를 제조하는 회사다. 원래는 이 계양전기가 여러분들 집에 하나씩은 다 있을 거예요. 전동드릴. 워낙에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전동드릴에서 나오는 이런 액추에이터를 제조하는 회사고 현대차의 파트너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장 공략해보셔라. 관심 있게 보셔라. 제가 정말로 입에서 침이 나올 정도로 계속 이야기했어요. 침이 튀길 정도로. 그런데 실제로 이 계양전기가 바로 그 다음 날에 시장 반등과 함께 장중에 10% 이상 상승 나왔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 나오면서 결국에 일주일 사이에 몇 퍼센트? 12% 가까이 12% 가까이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좀 리뷰는 좀 간단하게 마쳤습니다. 굳이 리뷰를 다른 타 경제방송처럼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짧아요. 네. 그렇죠. 너무 짧죠. 네네. 근데 어차피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그렇죠.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드린 종목이 제가 소개드리지 않고서 여러분들께 소개드렸고 상승 나왔다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방송이 거짓 방송이잖아요. 실제로 다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상승 나오는 거 다 보여드렸고 이 종목들 가운데선 수익까지 다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웅 전참이 가지고 나온 알루미늄 대장 종목 저는 진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네. 제 2의 알맥을 가져왔어요. 네, 알맥. 네. 알맥도 제가 10,000원대 소개드려서 그쵸? 이 종목이 7만 원까지 상승 나온 거거든요. 네. 진짜 알맥 공략하지 못해서 아쉬워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제 2의 알맥 종목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이 종목 궁금하다 하시면은 방송 시간 이제 벌써 20분도 안 남았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 QR 코드 통해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들이대시면은 공부방 링크 나오니까요. 클릭해서 함께 하시게 되면 방송 끝나기 전이라도 오늘 영웅 전참에 준비한 제2의 알맥 여러분들께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께서 생방송에서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에 대한 상승률 리뷰 잘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변동성 장세가 극심화될수록 정말 종목 공부 그리고 섹터 공부, 시장 흐름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님께서 오늘 준비해 오신 제2의 알맥 종목 이외에도 오늘장을 좀 주도했던 좀 핫했던 섹터에 대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또 단연 가장 큰 상승 흐름을 보였던 섹터는 또 통신 쪽, 이쪽에 정말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관련돼서 어떤 종목들이 또 상한가를 갔는지 그리고 어떤 상승 흐름을 보였는지 어떤 재료가 있었는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통신 장비 섹터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의 주도 섹터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국제 유가 섹터가 크게 상승 나왔다고 하면 오늘은 좀 통신 섹터가 좀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여기서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는 일단 보도록 할게요. 뭐 빅테크 데이터 센터용 매출 본격화 기대감에 상승 나왔었고 TFE 같은 경우도 AI 서버 투자 확대, 전방 산업 수정 장수의 기대감, HFI 같은 경우도 5G 투자 재개. 한마디로 유럽
유럽 연합 정부죠. EU에서 조금 5G 산업을 크게 키우겠다라는 좀 발표와 함께 이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어떤 시청자분들은 바닥권에서 5G 테마가 상승 나는데 이거를 좀 더 가져가도 되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를 매도해야 될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영웅 전참에 보는 시선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대한강통신 일단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초고속 강 케이블 선 같은 경우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초전도체 관련 종목으로도 분류가 됐었고요. 네, 근데 오늘은 빅테크 데이터 센터용 매출 본격화 소식에 상승 나왔는데 저는 이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는 네, 매수가 아니라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쉼없이 이 종목도 계속 상승 나왔습니다. 언제부터? 1월 26일 2,850원에서 거의 주가가 3배 가까이 상승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조만간 차익 매물 크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도하셔가지고 현금 확보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TFE 볼게요. 이 TFE 같은 경우는 AI 서버 투자 확대 소식으로 이 종목이 수혜를 입어서 주가가 이렇게 이만큼 상승 나왔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굉장히 조금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상승이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계단식 상승 나오지만은 이게 어찌 보면은 우리가 4일 연속 상승 나왔다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번은 차익 매물 나오지 않을까? 한 번은 이제 물기둥 나오면서 주가가 차익 매물 나오면서 조금 박스권 행보로 가다가 다시 한번 상승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익 매물 나오고 박스권 행보 갈 때 여러분들이 그때 매수를 하시면 좋지 지금 요 시기에 매수한다는 거는 너무 위험한 행동일 것 같다 생각해서 매도 의견 드립니다. HFR 볼게요. 이 HFR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2,800억입니다. 한마디로 이전에 다른 회사들과 다르게는 좀 시가총액이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역시나 이 회사도 5G 투자, 기지국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역시나 주가가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는데 아마 내일도 추가 상승 나올 거예요. 왜? 오늘 상한가 마감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당연히 공략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보유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매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매수를 생각했던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내일 추가적인 갭상승 나올 때 공략하지 마세요. 괜히 굳이 남들보다 비싸게 사가지고 네, 수익을 보시려는 그 심리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다가 진짜 네, 우리가 좀 네, 굉장히 좀 크게 손실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핫 이슈, 오늘 좀 시장에서 상승 나왔던 종목들 가운데서 저는 대한강통신 그리고 TFE, HFR 이렇게 조금 세 종목 초이스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투자 의견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대한강통신은 매도, TFE는 매도, HFR까지 매도 의견 드리면서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전찬함 전문가님께서 오늘 또 시장의 흐름을 주도했던 통신 섹터 장비 중에서도 이 대한광통신, TFE 그리고 HFR에 대해서 모두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도 이 정도 시점에서 차익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신규 매수 또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더 기다려 봤다가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대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제가 가장 또 기다려오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전찬함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섹터 그리고 관련된 시크릿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찬함 전문가님께서 아까 원자재, 알루미늄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2의 알맥이 될 수 있는 이 종목 어떤 섹터인지 또 어떤 섹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조금 분석 부탁드릴게요. 야, 일단 이 종목은 안 오르면 이상한 것이다. 아, 네. 안 오르면 진짜 이상한 섹터다.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국제유가 섹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쟁이 끝나면은 이거는 주가 바로 내려갑니다. 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가 어떤 말 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유가 상한제를 걸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이제 대한민국 정유사들은 사실상 미국과 이란 전쟁이 시작됐을 때 어찌 보면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 그들은 돈을 많이 벌 가능성, 기회가 온 거니까요. 근데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에서 유가 상한제를 걸겠다고 하니까 그 정유사들은 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손해를 보지 않더라도 해도 수익을 크게 보려고 했던 기회도 어떻게 보면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상세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좀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달라요. 지금 알루미늄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게 제 생각이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전 제2의 금 같은 존재다 보고 있어요.
우리가 금은 희소성이 있잖아요. 근데 알루미늄은 금처럼 희소성이 있는 조금 원자재는 아니에요. 하지만 생산 능력이요. 알루미늄은 금과 다르게 생산을 계속할 수 있긴 하지만은 이게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점점 그 퍼센테이지가 줄어들고 있다. 한마디로 희소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루미늄이 이제 왜 어떻게 보면 제가 왜 영웅 전차남이 오늘 왜 알루미늄에 꽂혀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2의 알맥을 가져왔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어떤 목표가 있으시죠? 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과 네. 그리고 저와 방송을 함께하는 우리 조아영 아나운서님께서 오. 네, 이 알루미늄 섹터를 나도 내일 사볼까? 오. 나도 내일 공략해봐? 라는 생각이 들 좀 정도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네, 수 있도록. 한번 그냥 혹하게 만들 정도로 네. 한번 꼬셔보려고 해요. 오. 네, 한번 더 시청자분들과 우리 알루미늄 아나운서님을 네네. 네, 오늘 영웅 전참에 준비한 종목으로 한번 꼬셔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보시는 화면은 현대무벡스 9,490원대 말씀드렸는데 4만 원까지 상승 나왔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알맥 같은 경우도 야 진짜 소름 돋아요 갑자기. 왜 소름 돋냐면은 이 알맥을 소개 드렸을 때 어떤 옷을 입었냐면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 요 니트, 이 반폴라 니트를 요 입고 이거 알맥을 소개 드렸었네요. 오. 네, 똑같잖아요. 혹시 노리신 건가요? 아우 안 놀았어요. 나 네. 진짜 방금 내가 소름 돋았어요. 네. 그래서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생방송이라서. 이 알맥은 19,000원대 말씀드렸는데 이게 7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죠. 네, 근데 오늘 영웅 전참에 준비한 이 종목, 네, 저는 30%의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말이 30%지만 사실 50%, 70% 상승 나올 수 있어요. 알맥도, 슈어소프트테크도, 현대무벡스도 30% 상승한다고 했지만은 현실은 300% 가까이 상승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기대해 주셔도 좋다. 이 종목 저는 진짜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공략하지 않더라도 꼭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 종목 이 방송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진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 종목은 일단은 로봇과 배터리 테마고요. 원자재 테마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웅 전참에 준비한 회사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도요타. 네, 도요타 이거 하나만 끝나는 거예요. 도요타 알루미늄의 지분이 도요타 한마디로 동양 알루미늄입니다. 일본의 동양 알루미늄이 이 회사의 지분을 33% 가까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도요타 자동차의 지분이 9%나 있어요. 일본의 현대차는 어디예요? 토요타잖아요. 토요타. 네. 네, 근데 지금 미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유럽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현대차가 사업하기 수월한 환경일까요? 도요타가 사업하기 수월한 환경일까요? 토요타죠. 당연히 도요타죠. 네. 왜냐? 아직 미국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안 됐어요. 네, 근데 일본과 미국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어떻게 보면은 도요타 같은 경우는 미국에 이미 공장이 있어요. 현대차도 있지만은. 근데 이미 관세 협상이 끝났기 때문에 사업하기 더 수월한 국가가 일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영웅 전참이 준비한 이 회사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도요타의 지분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네, 1969년 업력만 해도 50년 가까이가 된 회사고요. 그리고 또 알루미늄 박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가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알루미늄의 가격 같은 경우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왜? 중동발 알루미늄 쇼크가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알루미늄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4년 만에 최고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도 지금 현재 알루미늄 섹터 같은 경우가 크게 상승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좀 전체적으로 좀 알루미늄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는 보통 가공이라든지 아변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한마디로 수입을 해와가지고 이거를 가공해서 조금 다른 산업군에 수출하는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는 이게 어찌 보면은 알루미늄 가격 상승 나오면 나올수록 이 회사들은 적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 사업에서 좀 수입을 하고 나서 가공을 해서 이걸 수출한다 했을 때는 그만큼 돈을 많이 벌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뒤이어서 볼게요. 이게 중동발 이슈로 인해서 알루미늄 가격이 왜 상승 나왔는지 보니까는 미국과 이란이 전쟁하고 있는데 이 이란 같은 경우가 UAE, 바레인, 쿠웨이트, 사우디 같은 경우를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미사일로. 그러다 보니까 유가도 역시 상승 나왔는데 여기서 이 바레인의 공장에 있는 걸프만 조금 알루미늄 재련소라는 공장이 있어요. 여기에도 어떻게 보면 폭격의 영향이 가서 여기가 공장을 셧다운했어요. 문을 닫았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 세계 알루미늄 산업에서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곳이 뭐 몇 군데 많지도 않은데 여기서 이 알루미늄을 2% 가까이 생산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물량에서. 근데 이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게 됐으니까는 알루미늄 같은 경우가 금처럼 희소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상승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이 알루미늄이 또 산업에 쓰이는 용도도 봐야 됩니다. 네, 제가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알루미늄은 항공우주와 자동차, 건축, 전자, 포장, 화학설비, 해양. 이 방송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가운데서 애플워치를 내가 차고 있다고 하면은 한번 보세요. 그게 알루미늄 버전인 게 아닌지도. 실제로 알루미늄 버전의 애플워치나 갤럭시 이번에 나온 S26도 알루미늄 버전이에요. 네. 그 정도로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우리 실생활에서 쓰는 전자제품이라든지 우리가 쓰는 자동차 또는 뭐 어떤 분들은 집에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도 알루미늄이 다 들어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알루미늄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산업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경량합니다. 가벼워져요. 네, 비행기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네, 이런 좀 쇠 같은 이런 고철 같은 거 쓸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알루미늄 박 같은 경우를 쓰게 되잖아요. 알루미늄 원자재로 로봇을 만들든 자동차를 만들든 또는 비행기를 만들면은 가벼워집니다. 굉장히 슬림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슬림해지는데 기능은 더욱더 뛰어나요. 그러니까 알루미늄은 전 세계에서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국가 지역별 알루미늄 생산 비중 같은 경우만 본다 하더라도 중국이 59%고 네, 호주, 뭐 서유럽, 동유럽, 북미, 기타 아시아. 한마디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제외하고 알루미늄을 이만큼 생산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이 알루미늄 같은 경우가 좀 중동발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가격이 상승 나오다 보니까는 실제로 조금 알루미늄 대란이 저는 언제 터질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유가 상승 나올 때 유가 관련주들이 상승 나왔잖아요. 중앙에너비스는 3거래일 연속이나 상한가 갔어요. 네. 근데 내일부터라도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이 종목이 하루 이틀 상한가 갈 가능성이 큰 거예요. 왜냐? 새벽 사이에 알루미늄 가격이 계속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요. 네네. 그리고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종목 이제 좀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런 이유들로 조금 오늘 알루미늄 섹터들을 준비한 거고,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회사는 회사 홈페이지에서 이걸 가져온 겁니다. 우리 조금 이렇게 좀 설명드리면 이해하기 쉬울까요? 어떻게요? 과거 옛날에 삼겹살 구워 먹을 때 네. 알루미늄 호일을 자주 구워 먹잖아요. 아. 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좀 대패 삼겹살 같은 경우 먹으려고 그 집에 갔을 때 호일을 많이 깔아주죠. 야장 가면 특히 많이 깔아주시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것도 알루미늄 호일이에요. 근데 이젠 그 호일을 전기 자동차라든지 상업에 맞게 알루미늄 막 호일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이 회사밖에 못 만들어요. 그렇죠. 알루미늄 박 호일 기술이 있는 회사는 이 회사다. 그리고 이 알루미늄 박을 또 전기 자동차라든지 전자기기라든지 외장재, 제약 포장재용에 쓰는 회사는 이 회사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호일을 비롯해서 자동차 양극집 전체용 소재에서도 이 회사의 매출은 59%나 됩니다. 한마디로 이 회사는 알루미늄 박 사업만 하고 있다. 여기에 진심이다. 이 업력만 50년이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원래 좀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네. 어떤 거냐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가 도요타 같은 경우에 공장이 있다 했잖아요. 도요타가 미국 켄터키에 공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의 지분이 도요타의 지분이 많아요. 그러면은 도요타 같은 경우에서 한마디로 미국 켄터키 공장의 자동차를 생산할 때 당연히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원자재도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 생산이라든지 알루미늄 박 호일을 생산하는 공장을 사마 알루미늄의 지분을 조금 줄 가능성도 크다. 네. 볼 수 있어요. 좋습니다. 네. 네, 말해줬어요 그냥. 그쵸. 일부러 말해준 겁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네, 근데 이렇게 말해도 네, 뭐라고 했지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쵸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저희가 늘 강조드리는 게 종목 명보다 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 종목에 대해서 또 심도 있는 정보를 얻어가는 게 중요한 그리고 거잖아요. 종목 명만 알면 뭐 할 건데요. 그럼요. 어느 자리에 들어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느 자리에 들어가야 수익을 크게 극대화할 수 있는지 네. 상승폭을 크게 볼 수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요하다 봅니다. 그리고 오늘 영웅 전참에 준비한 이 종목이 어쨌든 일본 도요타 회사 같은 경우가 미국 켄터키 공장에 이미 켄터키에 공장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회사도 지분을 투자해서 알루미늄 박 호일을 만들려는 공장까지도 만들고 있다. 2,400억 가까이 들여서. 이게 네. 실제 뉴스 기사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2020년부터 2026년 올해부터 매출이 기대가 되는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알맥 같은 경우 조금 떨어질 때 공략해야지 하지 마시고요. 제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제2의 알맥인 요 회사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략했으면 좋겠고 뉴스 기사 볼게요. SK온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대한민국 배터리 3사의 모든 3사의 고객사로 두고 있는 회사가 오늘 영웅 전참이 준비한 이 회사고요. LG 에너지 솔루션과는 2030년까지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차트만 통해서 말씀드리면은 현재 주가가 너무 쌉니다. 제가 알맥 같은 경우로 여러분들께 25,000원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회사가 78,000원까지 상승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영웅 전참이 준비한 이 회사 현재 주가 29,900원밖에 안 합니다. 근데 저는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목표가 7만 원 봐요. 7만 원까지. 목표가 네. 7만 원까지 본다는 거는 아까 전에 제가 예상했던 상승률 30%를 훨씬 뛰어넘어서 거의 70%, 80%까지도 상승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 이 회사의 주가는 15만 원까지 상승 와, 나왔어요. 지금 근데 3만 지금은 원. 5분의 1이에요. 네. 3만 원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알루미늄 테마가 없다고 하면은 지금 반드시 요 종목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보시고 공략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의 시크릿 종목으로 이 원자재 섹터 내에서도 로봇과 배터리 테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목표가는 7만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공략가와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지만은 또 시장 변동성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이 히든 종목에 대해서는 우측 하단의 공부방을 통해서 공개해 드리고 또 공부시켜 드리고 있고요. 또 이 공부방은 우측 하단의 QR코드 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신 후에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저희 전차남 전문가님과 함께 이 어려운 변동성 시장 속에서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해두셨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어려운 시장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알루미늄 이 원자재가 단순히 호일뿐만 아니라 항공 우주 섹터 그리고 자동차, IT 산업에 모두 들어가는 산업의 기본 원자재다라는 사실을 저희 전문가님께서 분석을 해주셨고요. 또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알루미늄 가격이 폭등하는 만큼 저희가 조금 더 주목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의 시크릿 종목 같은 경우에는 도요타의 지분을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까지 좀 배터리 셀 3대 기업과 공급 계약을 체결한 만큼 저희가 많은 기대를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저희 전문가님께서 직접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한번 복기를 해봤는데 전문가님 혹시나 제가 놓치고 있는 그런 좀 체크 포인트나 투자 포인트가 있을지 한번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저는 없습니다. 아, 완벽히 없다. 이해를 하셨었고 네. 저는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방송 시청하신 시청자분들이 이 종목 놓치면 후회할 거다. 네. 제가 알맥 같은 경우 소개해드렸을 때도 이 알맥이 주가가 상승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국의 공량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에 적용받지 않을 거고 IRA 한마디로 전기차 세액 그 공제법이 폐지가 되더라도 혜택 받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알맥은 그 말이 끝나자마자 주가가 무지막지하게 올라갔어요. 근데 오늘 영웅 전체에 준비한 이 회사도 올해 공장이 생겨요, 미국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알루미늄과 호일을 만든다? 그러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도 향후 주가가 저는 목표가 7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8만 원, 9만 원까지 상승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꼭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입니다. QR코드. 여기에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가지고 들이대시면은 게시판 링크 나오니까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회사 사명도 네. 당장 산화 할 정도로 빨리 말하면 산화 할 네. 정도로 네, 그런 것도 연상이 될 정도로 좋은 회사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우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 뒀으니까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저희 공부방을 통해서 시장 공부를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가치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께서는 다음 주 수요일 밤 10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